요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와, 얘네는 이렇게 뭐 은돈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, 사실 그 중에는 좀 가짜 부자가 있고 진짜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돈 자랑은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죠. 저도 뭐 돈만 있다면 자랑하고 싶습니다.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가짜 부자에 속아서 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래도 다행히 좀 이런 가짜 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이분들은 좀 증명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이게 뭐 부동산 등기를 보여준다거나, 아니면 뭐 회사가 이미 주식 상장을 했다거나, 아니면 뭐 비상장 회사여도 그 업계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알만한 회사의 주인이거나 뭐 그런 거죠. 근데 보통은 이런 서류로 증명을 못하니까 뭐 집을 이제 월세를 살면서 SNS에 비싸 보이는 집을 보여주거나, 아니면 뭐 좋은 차 이런 화려한 걸 좀 보여주죠. 하다못해 내가 월에 한 몇천 번다 이러면 사실 홈택스 가서 전년도 소득증명원 떼면 얼마 번지가 다 나옵니다. 근데 좀 그러지를 못하죠. 왜냐면 가짜니까. 근데 뭐 좀 살다 보니까 차만큼 좀 잘 사는 걸 보여주기 편한 게 없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사실 뭐 시계 같은 건 짝퉁도 많죠. 릴렉스 같은 게 있죠. 그리고 뭐 등기는 맨날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하라고 맨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물론 레버리지가 잘만 이용하면 좋은 겁니다.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, 이 사기꾼들은 남의 돈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한탕 해먹으려는 것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 투자를 잘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미치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것은 투자 매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삼성출판사라는 집안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적자 회사도 아니고 이미 자기가 스스로 영업이익을 막 빵빵하게 잘 벌고 그런 회사니까 투자를 잘 안 받죠. 왜냐하면 지분이 희석이 되니까요. 근데 뭐 사실 무작정 이게 투자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사기꾼들은 막 좋은 집, 좋은 차 이런 걸 보여주면서 레버리지를 해야 돈을 벌지 이러면서 계속 투자자를 모으고 그럽니다. 한탕 해먹으려고 그러죠. 세 번째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,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미칩니다.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이 성공한 스토리를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죠. 그래서 자서전 이런 것도 나옵니다. 심지어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들도 왕년에 과거 자기가 성공했던 얘기를 막 얘기를 하죠.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성공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부자가 누가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. 그게 바로 저죠. 근데 사실 근데 그 부자와 진짜 친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한번 우연히 같은 자리에 모임이 있거나, 아니면 뭐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인데 뭐 지나가다 한번 인사시켜줬는데 그걸 이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그걸로 좀 같은 급인 척 합니다.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걸 올리면서 친한 척도 하죠.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서 연예인 봤다 이러면서 찍는 게 아니라 우리 형과 함께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. 근데 사실 같이 찍은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올린지도 모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혼자만 팔로우가 되어 있죠. 근데 이게 유튜브에도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보통 유튜버 구독자가 많으면 그 유튜버가 돈이 많은 거잖아요. 근데 거기 구독한 팬들이 자기가 막 구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급이 된 줄 알고,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튜버가 뭐만 하면 자기가 구독한 유튜버에 비해 급도 안 되는 게 이러면서 무시를 합니다. 이게 참 쓸모없는 짓이죠.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 가짜 부자인 걸 어떻게 하느냐면, 바로 어느 집에 사느냐, 좀 이렇게 부동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가짜 부자들의 특징의 90%는 시그니엘에 삽니다. 그러면서 SNS에 자꾸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요. 그러면서 나 어떻게 돈 벌었으니까 너도 한번 나한테 배워볼래? 한다는 거죠. 이따 영상 뒤에서 더 말하겠지만 한남더일이나 아니면 뭐 PH129? 129? 뭐라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. 하여튼 좀 이런 데를 자랑하는 사진이 드물다는 거예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게 시그니엘은 오피스텔이고 한남더일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져요.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주택은 30, 40% 대출이 나왔고 오피스텔은 80에서 90%까지도 대출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월세로 막 자기 집인 척 하면서 사기치는 것도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선 좀 자세한 건 영상 뒤편에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문제는 이렇게 시그니엘 보여주면서 강의를 팔았는데 이 비싼 돈 주고 들은 강의가 좀 쓰레기 같다는 게 문제죠. 그러니까 수강생이 그 강의 듣고 그만큼 돈을 잘 벌면 그 정도 값을 충분히 내죠. 저도 뭐 그렇게 벌 수 있다면 그렇게 돈 내고 그만큼 벌고 싶습니다. 하지만 좀 그렇지 못한다는 게 많다는 게 문제죠. 물론
그 값어치를 하는 좋은 강의도 있습니다. 저는 강의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. 제가 강의를 몇 개 들은 바로서 좀 돈 낭비 안 하는 팁을 몇 개 드리자면, 일단 그 성공을 파는 강의는 그냥 한 3만 원 정도면 됩니다. 이거는 그냥 내가 동기부여하는다 이거지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짠돌이라 유튜브에서 그냥 동기부여 영상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. 강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팁은 영상 뒤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이 SNS에만 나타나는 이 가짜 부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,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와, 너 저 사람 알아? 저 사람 되게 부자야. 왜? 저 사람은 100억대 건물이 있어. 그러니까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와, 야, 저 사람 부자야. 왜? 연봉이 10억이래. 이런 말은 별로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연봉은 당장 다음 해에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보통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가짜 부자들은 그 자산이 없다는 게 사실 좀 특징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거나 아니면 뭐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소득이 끊깁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득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. 뭐 월에 3천, 5천, 뭐 1억 아니면 그 이상 몇 억까지도 벌죠. 그러니까 진짜 많이 벌긴 합니다. 근데 막 뭐 요새 막 월에 3천은 개나 소나 다 벌어 하면서 그게 많은 거냐? 그 돈은 적은 돈이지 라고 하고 댓글을 달고 하면 허언증 걸린 약간 미친놈이고요. 그런 사람 특징이 지는 월에 300만 원도 못 벌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많아갖고 월천은 뭐 개나 소나 번다고 합니다. 월천은 정말 힘듭니다. 제 이 영상에도 허언증 걸린 사람들 댓글이 많습니다.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면 저 좀 돈 좀 주세요. 근데 도대체 왜 계속 SNS에는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요? 그러니까 뭐 갑자기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90%는 가짜 부자고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짜 부자들 특징이 대부분 시그니엘에 살면서 뭔가 홍보를 할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준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50억짜리 시그니엘 구매하면 한 42억이 대출이고 그랬거든요. 뭐 취득세랑 중개 수수료 이런 거 주고 해서 내 돈이 한 10억 정도 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죠. 물론 이 10억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. 근데 그러면서 이걸로 돈 자랑을 한 뒤에 주목을 받고 그걸로 또 마케팅을 해서 뭐 강의나 투자를 받고 아니면 또 사업을 한다는 거죠. 물론 이게 그 마케팅법에는 있는 방법이긴 해요. 왜냐하면 내가 지하 단칸방 방구석에 있으면서 월 1,000 번다 이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? 이렇게 후진 배경 들고 제가 월에 몇천 번다 이러면 믿겠습니까? 몇천 못 법니다. 근데 그 말했듯이 강의가 별거 없는 퀄리티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10억이 있어서 그걸 진짜 구매하는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거죠. 근데 월세가 약간 문제인 건데 이 시그니엘 월세가 보통 한 달에 2천, 3천 이렇게 하거든요. 1년이면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걸고 3억을 모은 다음에 시그니엘의 월세로 들어갑니다. 그런 뒤에 성공을 판매하면서 강의비를 뭐 월에 500, 1000 이렇게 받죠. 그래서 이제 매달 그 호구 10명만 낚으면 월에 3천 이상을 뽑고 나도 수익도 더 내고 이러면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뭐, 야, 쟤는 돈 잘 버는 뭐 비용 처리하려고 사는 거야 이러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시그니엘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법인 명의를 사무실처럼 쓰려고 하고선 개인이 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거는 탈세입니다. 보이면 탈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물론 막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. 그것도 진짜로 큰 돈을 저기 묶어놓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진짜 더 큰 소득을 벌려고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진짜로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죠.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받는 건 나중에 저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 차익을 실현하려고 돈이 있어도 일부러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되어야 그러니까 다음 구매자 역시도 최대한 그 은행 대출을 그대로 이어서 승계받아서 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시세 차익용 부동산에 이런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한번 나중에 따로 부동산 교육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블로그, 뭐 쇼핑몰, 유튜브, 부동산 저도 이것저것 참 많이 하죠.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 못하는 게 이런 게 바로 큰 부자가 못 되는 경우의 특징입니다. 제가 그래서 부자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막상 진짜 부자들은 SNS를 하지 않는다. 근데 이게 또 백종원님 같은 진짜 부자들도 유튜브를 하고 뭐 SK 최태원 회장님 아니면 뭐 정영진 부회장 이런 재벌분들도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좀 다른 게 실제로 그분들은 거기서 돈 자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
그러니까 실제 중위소득 평균 같은 걸 보면 월에 한 250 정도가 적당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월급인데,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부자라고 돈 자랑을 한 사람들이 있고,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짜 부자라고 칭한다는 거죠. 그러면 왜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을 안 할까요? 그러니까 사실 돈 자랑을 하고 그러면 국세청 같은 곳에 누가 세무조사하라고 신고를 합니다. 없을 것 같죠? 진짜 막 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항상 조심하죠. 또 세무조사 말고도 또 돈 있다고 하면 막 돈 빌려달라고 하고, 아니면 막 사기꾼들도 많이 꼬이죠. 실제로 이 천안에도 진짜 땅 부자가 많거든요. 근데 좀 돈 자랑하다가 타짜 같은 사람들한테 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타짜가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하는 도박꾼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문제는 막 지가 번 돈도 아니면서 야 너는 돈 많으니까 밥 사 이러면서 그 사람은 돈 쓰는 걸 좀 우습게 여깁니다. 내가 막 개고생해서 돈 번 게 너 밥 사주려고 모은 거냐?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사실 못하죠. 그래서 그 한 번은 뭐 밥을 사겠지만 부자는 개를 이제 손절하죠. 그리고 이제 또 그나마 나이 든 사람이나 아니면 저렇게 재벌 2, 3세들이 돈이 많으면 좀 그러려니 하는데, 그러니까 젊은 부자가 생기면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저 나이에는 쟤네가 돈이 많으면 안 되는데 많은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저 나이에 막 PC방이나 가고 알바나 하고 이랬는데 쟤네는 나이도 어린 게 돈이 많은 거야. 배가 아픈 거죠. 그래서 예전에 그 환경미화원분이 뭐 어떻게 투자를 잘해갖고 막 빌라도 있고 몇십억 있고 하다 하고 그러니까 구청에 막 민원 넣어서 이분이 막 다른 곳으로 발령나는, 아무튼 뭐 신문에도 나왔죠. 그러니까 본인 상식에 맞지 않으면 다들 욕부터 하는 겁니다. 부자라는 건 상식에 맞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에 대인 사람들은 이제 굳이 막 부자라고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. 그래서 주변에 아마 보시면 되게 허름하게 다니시는데 보면 막 건물주인 경우가 있죠. 아니면 막 차도 10년 넘게 타고 다니고,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저도 천안에 사는데 여기에 뚜주류라는 빵집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매출이 진짜 엄청납니다. 그런데 여기 가보면 어떤 되게 나이 드신 아저씨 분이 거기 유니폼 입고 막 빵 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,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거기 일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분이 거기 사장님입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분이 이 엄청난 매출의 규모의 빵집의 사장님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돈 자랑을 안 하는 게 마음 편하다.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? 좀 이러면서 좀 숨기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부자라는 걸 마케팅 삼아서 그 더 큰 돈 벌려는 분들은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. 말 나온 김에 좀 그런 강의 파리를 좀 거르고 그래도 좀 괜찮은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해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, 그러니까 내가 뭐 쇼핑몰이나 유튜브를 잘하고 싶은데 초보라서 잘 모른다. 그럴 때는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해보는 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. 물론 혼자서 해도 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이상한 강의도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막 비싼 돈 내고 들었더니 회원 가입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문제거든요. 지가 돈을 왜 벌었냐 이런 걸 막 강의 목차에 넣는데 뭐 돈을 왜 벌어요? 그 돈을 왜 버는 게 목차에 왜 있어요? 그렇죠? 그러니까 물론 이 컴퓨터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강의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가르쳐 보시는 일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. 근데도 그런 회원 가입하는 단계의 수준은 그냥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르쳐 주면 딱 좋죠. 그리고 사실 요새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들이 진짜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익혀도 일단 충분하고, 그래도 모르겠다 할 때는 그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강의 목차를 보고 결제를 해서 배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진짜 그 핵심 내용들은 강사들의 유튜브에 안 푸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무료 강의를 보고 해보다가 어느 부분이 막히고 이럴 때는 강의를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브 강의는 이 뷰트랩이라는 채널에 강의가 무료로 나와 있거든요. 엄청 백몇 강의 있어요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, 쇼핑몰은 사실 요새 다 상향 좀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일단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들을 보면서 좀 내 수준을 좀 올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들면 그때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강의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가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부자라고 다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왜냐면 뭐 이렇게 재벌분들도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실 진짜 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 이런 거 목표를 두고 돈을 벌려는 것도 좋은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막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돈이 꼭
몇백억 이런 게 막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있으면 좋죠. 그리고 뭐 이런 말은 부자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살자. 그게 인생 저의 가치관,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굳이 막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쨌든 SNS에는 진짜 최상의 상태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슬퍼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원래 내가 제일 잘난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방구석에서 머리 3일째 안 감고 이런 사진을 올리겠어요. 그래서 이제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곳에 올라가 있는 집, 차 이런 거에 현혹되고 그런 겁니다. 근데 외제차도 제가 좀 타보니까 수리비만 비싸고 천안에는 수리점도 별로 없어서 제네시스가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 차를 바꾼다면 GV70 사고 싶습니다. 아무튼 좀 외적인 거에 너무 속지 말자.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이고요. 한 가지만 더 말을 하자면 이 조회수가 10만 나오고 이러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. 근데 보면 그냥 이렇게 한 10몇만 원 버는 겁니다. 100만에 나오면 그냥 6, 700 이렇게 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강의를 팔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광고 이런 PPL을 받고 하는 거죠. 안 그러면 이 유튜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나는 시청자 입장에서 좋은 퀄리티의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광고는 보기 싫어. 상대방은 무료로 봉사하길 원하고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좀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강의 판매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그래서 이렇게 좀 광고가 티가 안 나게 잘 하는 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거죠. 그리고 좀 익명이라고 어쨌든 유튜브에 악플 좀 그만 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정신병자들아. 뭐 어차피 달면 지우긴 한다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잘 나가는 유튜브나 연예인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받을 텐데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험을 해봤는데 누가 이렇게 악플을 달잖아요. 그럼 제가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거기다 댓글로 같이 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지우면 그 사람 알람에 제가 욕한 게 뜹니다. 근데 걔가 눌러서 보거나 걔가 거기서 답글을 막 써도 이제는 지워져서 저는 못 봐요. 그러니까 막 다친 건 저인 거죠. 혹시 유튜브를 하시면 써먹어 보세요. 그러면 다음번에 어쨌든 또 영상을 올려볼 테니까 구독하고 싶으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